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만 반도체의 공습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강자는 한국과 미국, 일본입니다. 반면 파운드리, 팹리스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대만이 강자로 통합니다. 그래서 아베가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춤할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겁니다. 특히 수출 규제 품목 중에는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EUV용 포토 레지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주춤할 경우 대만 업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만 디지타임스에요,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요지는요, 삼성전자가 7나노 EUV 공정에서 불만족스러운 수율 때문에 퀄컴의 시스템 온칩인 스냅드래곤 7250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물론 기사에서 불만족스러운 수율의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짐작해보면 아마도 7나노 EUV 공정에 쓰이는 EUV용 포토 레지스터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를 가정해서 나온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기사 요지는 삼성이 중가 5G 폰에 들어가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7250 칩을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만드는데 그 수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대만의 팹리스 업체 미디어텍이 개발한 5G 칩은 같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죠, TSMC의 도움을 받아서 순조롭게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분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게 뼈대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어찌됐든 대만의 팹리스 미디어텍과 파운드리 업체, 위탁 제조업체죠,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협력해서 삼성을 협공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경우 설계도 직접 하고,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이기도 하면서 위탁 제조도 하는, 파운드리도 직접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대만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삼성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결국 5G 시장 모멘텀을 주도할 것이란 바람잡이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대만 언론인 만큼 액면 그대로 다 이 뉴스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럴 개연성은 있는 것이고, 그 빌미가 된 게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를 설명하기 전에요, 간단한 용어 설명부터 하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UV 공정은 빛의 파장이 기존 불화아르곤이라 합니다. ARF 공정이라고 하는데, 불화아르곤 공정 대비 14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더 미세한 선로를 그릴 수 있는 공정을 말합니다. 더 첨단 공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EUV 공정 같은 경우는 대만 TSMC와 삼성전자만이 이 공정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TSMC 대비 EUV 공정 전환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 온칩, SOC라고 보통 약자로 쓰는데요, 시스템 온칩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온칩은 CPU, GPU, 보안칩, 통신 모뎀 등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의 칩을 말합니다. 이 동전보다 작은 실리콘 칩인데요, 스마트폰 같이 모바일 컴퓨팅이나 통신 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의 칩으로 설계된 만큼 멀티칩 형태의 설계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적고 공간도 더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회로 공간이 중요한 디지털 기기에서 효용성이 높습니다. 이 삼성의 엑시노스, 퀄컴의 스냅드래곤 등이 SOC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요, 내수용 스마트폰인 갤럭시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에 직접 만든 AF칩은 엑스노스를 쓰고,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파는 제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내수용과 해외용에 판매되는 제품에 들어가는 AP칩이 브랜드가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내수용에는 삼성이 직접 만든 시스템 온칩인 엑시노스를 쓰고, 해외 제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갤럭시 10, 최근에 나왔던 스마트폰이죠, 여기에는 AP칩으로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가 쓰이는데, 퀄컴은 이 물량을 TSMC에 맡겼습니다. 삼성에 들어가는 AP칩이지만
이 설계한 물량을 제작하라고 넘긴 곳은 삼성이 아니라 TSMC였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10나노 공정 시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칩을 생산했지만 첫 7나노 제품은 삼성을 제치고 TSMC에 맡겼습니다. 이 디지타임스에 나온 중가 5G 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7250 같은 경우는 다시 삼성전자에 맡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는 5G 통합칩 경쟁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5G 스마트폰에는 모뎀과 AP가 분리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뎀 칩이 따로 들어가 있고 AP 칩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뎀은 통신 역할을 하는 반도체고 AP는 연산과 처리를 맡는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라고 보면 되는데요. 5G 통신이 이제 막 상용화됐기 때문에 모뎀과 AP가 따로 개발됐고 통합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연내에 이를 빠르게 원집화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원집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 두 개 반도체를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폰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5G 원집화를 목표로 뛰고 있는 이유는 5G 시장 선점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모뎀과 AP 등 5G 솔루션을 보유한 곳은 전세계 삼성전자, 퀄컴, 하웨이, 미디어텍 정도입니다. 인텔이 5G 모뎀 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서 최근 사업 철수를 결정했죠. 그래서 5G 통신 칩을 개발했다고 밝힌 곳은 퀄컴과 미디어텍 뿐입니다. 퀄컴은 지난 2월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5G 통합칩을 개발했다고 밝혔고, 미디어텍도 지난달에 5G 통합칩 개발을 알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미디어텍이 그동안 중저가 스마트폰의 반도체를 공급해 왔기 때문에 5G 모바일 칩 시장 경쟁은 사실상 퀄컴과 삼성전자 경쟁으로 압축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로 삼성이 주춤할 가능성을 틈타서 미디어텍이 제품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요, 제품명을 MT6885로 정하고 올 4분기에 소량 생산에 들어가서 내년 1분기에 상업 생산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이 지금 MT 칩 같은 경우도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7나노 공정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5G 칩 경쟁은 결국 파운드리 업체 간 7나노 공정 경쟁과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삼성이 5G 칩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7나노에 들어가는 EUV용 포토레지스터 등 소재 조달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텍의 경우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인 오포, 비보 등으로부터 5G 시스템 온 칩을 이미 주문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5G 모뎀 칩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수출 규제인데요. 일단 EUV용 포토레지스터의 경우에는 2번 수출 허가가 났습니다. 수출 심사를 일본 정부가 90일 동안 끌 수 있었는데 한 달 만에 포토레지스터의 수출을 허가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의 불안정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의 마음에 따라서 언제든 수입이 끊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달 28일부터죠. 일본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경우 수출 제한 품목도 늘어나게 됩니다. EUV에 사용되는 다른 소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블랭크 마스크의 경우는요, 비메모리와 메모리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인데요, 호야와 울코트 등이 일본 업체입니다. 여기가 가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EUV 공정에는 일본 호야의 블랭크 마스크를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이 블랭크 마스크 소재의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에 발주한 7나노 파운드리 물량도 모두 TSMC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G 모멘텀도 삼성으로서는 누리기가 어려워지겠죠. 5G 칩 설계 물량 상당수가 결국 삼성에서 TSMC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매출 현황이 집계돼서 발표됐는데요. 그 특징을 보면 시스템 반도체의 약진과 메모리 반도체의 침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빅3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인텔과 CPU 업체 인텔과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 등은 감소폭이 한 자릿수에 그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텔의 1위,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TSMC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팹립스 업체 미디어텍도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15위로 올라왔습니다. 대만 반도체 약진, 일본 수출 규제와 맞물려서 우리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